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불법 전매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재분양 여부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불법 전매가 확인될 경우 사업 주체의 분양권이 귀속돼 재분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여서 당첨되는 순간 로또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가 8,813건에 이른 가운데 중고차 시장의 침수 이력을 속인 차량이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전북 지역 순환사고 10건 중 4건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순환사고 222건을 분석한 결과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 순환사고가 41.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 조치에도 일부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정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전북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산 속도도 무섭지만 감염 경로가 다양해지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전북도민이 수도권에서 감염됐거나 타 지역 확진자가 전주에 와서 바이러스를 전파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유명 칼국수집입니다. 지난 12일 이 식당을 방문했던 전주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시간대 이 식당을 찾은 서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30대 남성은 서울에 사는 매형을 전주에서 만났는데 매형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뒤이어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와 인천을 다녀온 전주 40대 여성과 지난 14일과 15일 경기도 가평과 서울을 방문한 익산 7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와 익산에서 모두 4명이 추가되면서 전북의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불과 닷새 만에 지역 감염자가 16명으로 급증한 겁니다. 감염 경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런저런 집회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지역 내에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이 신천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타 지역 방문은 물론 타 지역 방문자와의 접촉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문제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북의 신도수와 행적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급기야 전라북도가 전세버스에 탑승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자진 검사 기간도 나흘 연장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그제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명령한 대상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입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309명.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예배와 집회 참석자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단체의 비협조 때문입니다. 명단 제출하셨나요? 왜 해야 돼? 왜 해야 되냐고. 그걸 누구한테 해야 되냐고. 전라북도는 정확한 명단 파악을 위해 광복절 집회 당시 광화문 부근 기지국에 잡힌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배와 집회 참석자의 자진검사 이행 명령 기간도 23일까지 나흘 연장했습니다. 전세버스 관계자와 인솔자 등에 대해서도 기존 탑승자의 명단 제출은 물론 추후 운행 시
명단 작성과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24일부터는 구상권 청구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거부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상권까지 청구하도록.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문화체육관광시설은 임시 휴관입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공연장과 실내 수영장 등 538곳입니다. 전라북도는 PC방과 노래방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로 분류된 7,400여 곳, 종교시설 4,200곳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점검도 강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학기 등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면 등교 대신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만 학교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체의 60%가량인 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권고안을 수용해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학생 등교 인원을 전교생 기준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기한은 학교별 개학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최대한 등교 수업을 확보하자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긴 한데, 그래서 최소한 9월 11일까지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들도 밀집도 3분의 2 유지에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대면 등교를 권장했습니다. 또 중3, 고3은 진학과 입시를 고려해 가급적 등교토록 했습니다.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되는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등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등교하는 학교는 450여 개로 도내 전체 학교의 60%를 차지합니다. 전교생 900명 이상 과대학교 18곳은 3분의 2 이하 밀집도 유지가 무기한 계속됩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학들도 학사 운영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실험 실습은 대면, 학생 밀집도가 높은 강의는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강한 만큼 일정 시기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바다로 추락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어선 선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선장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바다에 빠집니다. 이때 어선 한 척이 다가옵니다.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던 선장 김균삼 씨가 뱃머리를 물에 빠진 승용차 쪽으로 돌린 겁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김 씨는 이 차량에 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팬티만 입고 달려갔어요. 119 오기까지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하지만 차량은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상황. 김 씨가 포기하고 어선으로 돌아온 순간 차 안에서 물건과 함께 여성이 빠져나왔고 김 씨는 다시 한번 바다에 몸을 던져 여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1분 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급한 나머지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내 주머니에 지갑, 휴대폰, 차키까지 다 들어있던 거죠, 이제요.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 동안 바닷일을 해온 김 씨가 생명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 예전에도 3번인가 4번인가 사람 목숨 구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해경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한 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최근 민주당과 지지율이 역전된 것을 계기로 연일 호남 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해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다양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번 수회 때 미래통합당의 호남 방문은 모두 4차례. 정운천 의원이 예결위원들과 함께 왔고
통합당 지도부는 복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5.18 묘역에서 사죄를 할 만큼 호남 행보에 적극적입니다. 통합당 국민통합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지역주의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동서화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당 의원들을 호남 41개 시군의 명예의원으로 위촉해서 해당 지역의 현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 의원들이 해당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중점 추진 예산과 법안,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로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정 의원은 이젠 발목을 잡는 정당이 아니라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는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전주 김천 간 동서횡단철도처럼 영호남 공동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5명가량 호남 인사를 우선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를 호남 지역 인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당헌 당규에 명문화하여 지역주의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 같은 계획은 아직까지는 특위 차원의 구상이지만 지도부와 상당 부분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이 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앞서면서 어느 때보다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또 당 차원에서 국민통합특위를 발족시키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은 점도 과거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대목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남원시가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폭염 대책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원시 금지면과 송동면. 남원시가 이 같은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피부염과 상처 치료, 혈압 측정 등 건강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금번 남원 지역 수해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건강관리와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자 정읍시가 승강장 주변에 얼음을 준비하고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야외 무더위 쉼터로 정한 내장산 워터파크와 정읍 우체국 앞에는 야외 냉방기와 얼음물 등을 갖췄습니다. 무더위가 심한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차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이 내년에 축구장 2,500개 면적인 1,800헥타르의 경관지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학원농장 청보리밭처럼 읍면별로 특색 있는 경관지구를 조성해 농가 소득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완주군 둔산영어도서관이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둔산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읽는 영어 원서 특강, 그림책 만들기, 그리고 인형극 상영 등이 진행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결산심사에서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수자원공사가 사전에 충분하게 방류해 적절한 수위를 유지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홍수 조절에 실패했으며 침수 지역은 제방이 아예 없거나 낮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댐의 홍수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방류를 확대하고 하천 제방의 조속한 정비와 함께 댐과 지방하천관리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이 다시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스타항공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증권사 등 3곳을 매각 주관사로 정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급해야 할 돈이 1,700억 원이나 남아있고 코로나19도 다시 확산하고 있어 재매각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30km가량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전주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나온 경찰을 피해 30km 떨어진 완주군 상관면까지 도주한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가드레일과 전신주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차가 멈춰서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에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